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면 되겠네요. 양쪽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변동성이 이제는 조금씩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일 종가 수준 2600선 정도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는데요. 전거래일 종가와 거의 유사하게 2601.53포인트 정도 선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2600선 살짝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정도 비슷하게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이 2586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오늘 이렇게 후반에 움직임이 조금 더 좋은 코스피 모습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거의 움직인 게 없네요. 2608로 출발을 했는데 금요일에 와서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이번 주에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었죠. 후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의 롤러코스터는 기분이 좋죠. 3% 정도 급반등하면서 912.78포인트 선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거의 30포인트가량 오늘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에 3거래일 만에 반등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틀 동안 한 60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갔는데 오늘 절반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면 고점 부근 마감이고요. 5일 이동평균선, 21선 오늘 모두 다 회복이 되는 긴 양봉으로 그래도 금요일은 괜찮네요. 주간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마이너스권이네요. 주간 기준 마이너스 2% 정도의 약세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2차 전지는 정말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장 되니까 오히려 또 이들 종목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 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시총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8% 급반등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1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위아래로도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만 그런 건 아닙니다. 포스코 그룹 쪽으로도 강한 반등 움직임 포착되는데요. 포스코 DX가 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4%, 포스코 퓨처엠이 5% 정도 오르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이쪽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군으로는 하이닉스가 어제 급등해가지고 오늘은 마음 비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이닉스 탄력 좋습니다. 슬슬 살아나더니 오늘장 거의 4% 가깝게 오르면서 12만 8,700원에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다만 눈에 띄는 점은 하이닉스가 이 정도까지 올라주면 삼성전자도 의뢰 따라가기 마련인데 삼성전자는 계속 마이너스권을 헤맵니다. 특히나 7만 원 선 부근에 거의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현재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7만 400원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후반의 움직임도 사뭇 다르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양시장 앞에서 상한가 기록할 예정인 종목 3종목입니다. 코스피에 없고요. 코스닥에 3종목 있습니다. 대봉 LS, 비만치료제, 자이글, 2차전지 합장법인, 마지막으로 지니너스, 이 의료 AI 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핫한 키워드를 안고 오늘장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이고요. 의료 AI 쪽으로는 딥노이드도 21%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 종목은 어제 신규 상장했었는데 첫날의 결과가 참혹했죠. 그런데 오늘 상장하고 둘째 날에 상한가 부근까지 막판에 좀 치고 오르면서 조금씩 만회해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좋았거든요. 원택이라든지 비올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아마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좀 전에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0% 정도의 급등이고요. 리튬 쪽으로 금양도 현재 13% 정도의 급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도 1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쪽으로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2차전지 이렇게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변동성 커졌던 2차전지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 움직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한가 앞두고 있는 종목이 CR홀딩스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조선내화하고 CR홀딩스하고 인적 분할해서 오늘 상장 첫날입니다. 둘 다 안 좋습니다. CR홀딩스가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조선내화도 거의 하한가와 무방한 현재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대안이 되나 했었는데 오늘 반도체 쪽으로는 다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테스 이런 전공정 그동안은 좀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쓰기도 했지만 먼저 갔던 네오셈, ISC 이런 종목은 10% 안팎으로 하락하면서 반도체 내에서도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HBM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만큼 또 이런 시세들 여전히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좋다고 다 가는 건 아니죠. LG 하우시스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오늘장 12%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4,000% 넘게 증가했는데 현재 호가상 마이너스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길게 좀 느껴지셨을 겁니다. 6시간 30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또 내 종목이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또 느끼는 체감지수 많이 다르셨을 겁니다. 주변국 증시 흐름 오늘 보겠습니다. 주변국 증시도 오늘 이슈 많았는데요. 아마 국내에 종목 보느라 놓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개장하기 전부터 여러 번 좀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BOJ 통화정책회의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날입니다.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보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예상대로 일드 커브 컨트롤 나왔습니다. 장기금리가 원래는 0.5%가 상단이었는데 1%까지 좀 대폭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일본에서도 일정 부분의 금리 인상을 용인하겠다라는 정부 쪽의 기존과는 좀 다른 통화정책이 포착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이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하락으로 좀 돌아서는 흐름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 그래서요.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밀렸습니다. 일본 증시 그동안에는 엔저 효과 톡톡히 봤었는데 이제는 엔화 강세로 가게 된다면 물음표가 좀 달리고 있는데 니케이 225 지수 오늘 0.4% 정도 하락했습니다. 32,000선 중반에서 오늘 거래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중국 내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는데요. 중국 증시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한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마이너스권 출발했다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 오르면서 3,276.7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이 중국 니홍 주택건설부 부장이 이 기업 좌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분위기 좋고요. 심천 쪽도 1.68%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중국 증시 부양카드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는 하락 전환으로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원화 강세,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강 후 약으로 오후 2시 구간대 하락 전환이 나왔고요. 장중 저점 부근 마감됐습니다. 70전 내렸습니다. 1277원 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국내 증시 그럼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수요일과 목요일 시장에 크나큰 충격파를 남겼던 2차 전지가 금요일장을 다시 밀어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예측이 잘 가지 않는 너무 빠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거래소와 코스닥 일단은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이틀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17% 소폭 상승 마감이고요. 포인트로는 4.5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608.32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분봉통에서도 확인해 보십시오. 초반에는 약간 하락권에서 잠잠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11시부터 2609포인트까지 끌어올렸고요. 그 뒤로는 올라간 폭 그대로 내려왔습니다만 1시 구간 지나면서 또다시 올라가게 됐죠. 결국은 장후반에 2609포인트 이 고점 새로 만들고 나서 그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좀 컸고요. 매도가 많았던 외국인이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개인이 4천억 원가량 순매수고요. 외국인도 624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칩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이 좀 뚜렷하게 팔았죠. 4,500억 원 이상 기관은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많았지만 업종으로는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까요? 등락률 상위 순으로 봤을 때 종이 목재 업종 요새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풍재지의 강세 흐름 덕분인데 2차전지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올해만 사실 거의 7배를 올렸고요. 오늘장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또 급등세가 연출이 됐죠. 자, 그래서 종이 목재 업종 지수 자체를 영풍재지가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종 3.45% 상승 마감이 됐고요. 철강 급속도 다시 올렸는데 역시나 2차전지 포스코 홀딩스의 강세로 이 업종 지수 자체가 끌어올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2.1% 올랐고요. 비금속 광물이 1%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보실까요? 음식료품입니다. 0.99%, 1%가량 밀리는 흐름이었고, 의료 정밀도 비슷하게 좀 내려갔죠. 의료 정밀 업종,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대표 종목인 진단키트주죠. SD바이오센서가 어제장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급락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가량 업종 지수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통신과 금융 각각 0.8에서 0.7% 하락,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0.5%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HBM이라는 새로운 기대감, 거기에다가 D램 쪽에 앞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요새 자주 언급을 드리죠. 자, 일단 오늘장 보시면 삼성전자는 목표가 9만 원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SK 하이닉스, 여기 굉장히 좋죠.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강했습니다.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확인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1.5% 내리면서 76,600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SK 하이닉스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을 더 붙였죠. 3.23% 올리면서 오늘장 종가는 128,0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춤했던 2차전지, 이쪽이 재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또 강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 4%를 넘게 올렸습니다. 장 후반에 탄력 더 좋았죠. 61만 9천 원에 장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의 5% 가까이 올리면서 오늘장 종가는 정확히 51만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는 LG화학 정도 확인을 해보시죠. 자, LG화학 실적 악화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제 급락했고요. 오늘도 썩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조금 줄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2% 내리면서 오늘 종가는 65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자동차 확인해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오늘 기아를 보겠습니다. 기아는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강세가 연출이 됐죠. 기아 오늘장 전장 대비 1.3% 올렸고요. 종가는 84,200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 조선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조선주들 지난 10년간의 실적 암흑기를 탈출하고 흑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조선사들 실적 다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하나오션부터 7% 넘게 강세 보여줬죠. 45,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상승 탄력이 더 컸습니다. 8.41% 급등하게 되면서 8,800원대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까지 4% 안팎의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조선주들 일제히 강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쪽에서도 역시나 상승 탄력이 붙은 모습이죠. STX 중공업이 10%를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등 흐름이 나타났고요. HSD 엔진도 8% 넘게 올렸습니다. 종가는 11,820원. 그리고 한국화보도 좋았죠. 6.61% 올리면서 14,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째 급락으로 내리꽂던 2차전지. 오늘은 주요 종목들이 다시금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위아래로 변동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장 강했던 종목들을 살펴보실 텐데 먼저 요 며칠째 화제가 되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신 시스템이죠. 2차전지 조립 라인 이 공급 계약 소식이 어제 상한가 썼는데
올랐는데 오늘도 대단히 크게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23%를 끌어올렸죠. 종가는 정확히 8,800원이 됐고요. 그리고 자익을 보겠습니다. 자익은 미국 2차 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 합작벤처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됐고요.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 마쳤습니다. 17,810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LS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제2의 포스코홀딩스 하면서 LS 그룹주들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네트워크스가 유독 혼자 강합니다. 사실 이 종목이 사흘 연속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도 상한가 수준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월요일 종가가 2,700원대에서 오늘 7,700원까지 갔다 왔으니까요. 며칠 만에 3배를 뽑아줬죠. 오늘 윗꼬리는 좀 제법 달렸습니다. 종가 상황 보시면 8% 오르는 정도 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도하던 소재 관련된 종목들 다시는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도 이 두 종목이 특히 좋았죠. 인터내셔널은 20%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8만 원까지 터치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10% 넘게 올리면서 7만 원대 위로 얹어놨습니다. 자, 거기다가 TCC 스틸 15%대 급등 요새 계속 강하고요. 금양이 다시 오릅니다. 13% 올리면서 13만 4,1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 다이나믹 디자인과 EM플러스 8% 안팎의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장비주들도 사실 오늘 대체로 다 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돋보였던 게 DENT 이 종목은 최근의 흐름 자체가 유독 특히 강했었죠. 오늘장도 강세 상승 탄력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20% 급등했고요. 34,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은 사흘 만에 상승인데요.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무려 3.39%를 들어 올렸죠. 포인트로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올렸고요. 오늘장 종가는 913.7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도 보시면 오늘장 흐름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877포인트 약간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거의 40포인트가량 끌어올리면서 910포인트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뚜렷했고요. 기관도 장 후반에는 매수 우위로 돌려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2,8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고요. 기관도 327억 원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뚜렷하게 팔았죠. 3,3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는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은 더 강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보실 텐데요. 이틀 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40만 원대, 에코프로는 110만 원대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40만 7,500원, 8% 올렸고요. 에코프로는 더 크게 올랐습니다. 12%를 다시 올리면서 110만 원대 위에 안착하며 거래를 마치게 됐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장 후반까지 이 상승 탄력을 더해가면서 지수 상승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LNF 같은 종목이 이 강세에서 역시 또 소외되는 흐름이었죠. LNF 빠질 때는 같이 빠지더니 오를 때 같이 안 오릅니다. 0.21% 하락으로 23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DX 또 이 오늘장에서는 크게 올랐습니다. 8.96% 상승이고요. 정확히 3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 WCP가 다시 올라왔죠. 오늘장은 상당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WCP 전장 대비 6% 올렸고요. 78,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시총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1%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AI, 의료 AI 관련해서 보시죠. 요 근래 이 AI 관련해서도 의료 AI가 실적이 가장 빨리 가시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 이 전망을 안고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도 그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씩 종가 상황 보실 텐데 먼저 지니너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니너스는 의료 AI 관련주죠. 독보적인 기술력이 주목받으면서 오늘장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됐고요. 보시다시피 상한가로 그대로 거래 마쳤죠. 5,1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딥노이드 사흘 만에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신고가 근방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1% 솟구쳤고요. 18,430원에 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에 관련해서는 심장 AI 기술 관련한 호재로 강세를 만들어졌죠. 셀바스 헬스케어 12% 끌어올리면서 7,000원 부근까지 다가섰고 JLK와 루닛,
뷰노, 기존의 강세 보이는 종목들 역시나 계속해서 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만 이쪽은 윗골이 좀 다른 종목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장 먼저 올랐고 가장 많이 올랐던 루닛의 경우에는 음봉도 기록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미용 의료기기주인 비올 같은 종목도 이러한 의료 AI 같은 강세의 영향을 받고 강세 흐름 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됐죠? 오늘 장은 16% 올렸고요. 8,1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